안녕하세요, 준수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저희가 충칭에 와서 했던 직업들 관련해서 한번 썰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영상들이 조회수가 좀 터지면서 간혹 댓글들이 보이는 게 대체 이 충칭맨 이 두 사람은 충칭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혹은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뭐 시기를 재다가 이제는 좀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이번 내용을 찍게 됐습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큰맘 먹었는데 저도 잘 모르거든요. 저도 디테일한 거 모르고 저도 처음 듣는 거예요. 지금 촬영하면서.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준아 저나 이 충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졸업 시즌에 어느 유아용품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유아용품 관련 인터넷으로 이제 판매하고 유통하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1년 반, 1년여간을 이제 다니면서 회사에서 사업 확장을 했습니다. 그 사업 확장을 한 게 뭐냐면 요식업으로 사업 확장을 했는데 한국식의 약간 좀 트렌디한 펍 형식의 한국 식당이잖아. 이제 그런 걸 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지원자 같은 게 있었는데 차출된 거라고 해야 되나? 나는 원래 회사 계속 있었던 거고 너는 이제 거의 그 새로운 파트로 맡은 거죠. 그러니까 부서가 나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펍 형식의 한국식 식당 쪽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 분야에서도 특히 이제 주방 부분을 맡아가지고 이제 요식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 식당이 오픈하고서 이제 한 1년쯤 했을 거야. 1년쯤 하고서 이제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앞으로 뭘 해야 되나, 다른 회사를 찾아서 취직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에 있었는데 때마침 제가 아는 선배가 충칭의 외곽 지역에서 한국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때마침 요식업을 하면서 나름 이 충칭에서 요식업을 하면 좀 괜찮은 것 같다, 돈을 좀 벌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학 선배한테 제안을 했죠. 이거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상의한 끝에 결국에는 같이 하기로 됐고, 껴달라네, 껴달라. 껴달라 한 거지. 그러니까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같이 하게 됐지. 그래서 다른 충칭의 외곽 지역 도시로 가서 이제 오픈을 하기로 한 거죠. 그 정리를 하자면은 충칭이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국보다 조금 작은 정도예요. 그래서 다른 충칭의 외곽 지역 도시로 가서 오픈을 하게 된 건데, 그 당시만 해도 충칭 중심지에도 한국 식당이 있었지만 어쩌면 초기 시장이었거든요. 충칭에서 한국인이 되게 많지도 않고 인식도 꽤 좋은 편이라서 심지어 한류도 굉장히 좀 이게 강세였고 한국인 이미지가 좋은 상태여서 기회가 돼서 충칭 외곽 지역 도시로 가서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게 몇 년도인데? 그게 2016년도 초반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된 거죠. 우리 애가 15년도 생이니까 육아를 좀 하다가 16년도 초반에 이제 가서 오픈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소도시다 보니까 이 전통 한국 식당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확실하게 먹혔어요. 그래서 오픈 초기부터 우려했던 거와 달리 좀 많이 잘 됐습니다. 거기서 좀 이거 동기부여 많이 됐지, 나만 잘하면 되겠다, 그렇게 막 잘 되고 있었는데 계속 이게 잘 상승세가 타다가 갑자기 사드를 만났습니다. 이게 너무나 큰 사건이었던 거는 다 아시겠지만 특히나 저희는 중국 현지에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 인터넷 영상만 틀면은 롯데마트 앞에 가서 시위하고 난리나고 막 때려 부수고 아무튼 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롯데마트가 결국에 철수를 했죠. 또 현대공장도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사드의 그 흐름에 타서 충칭 현대공장도 문을 닫고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중국 사람이 한국에 대한 좀 이제 여론이 많이 안 좋아지니까 좀 빡셌단 말이죠. 생활하는 데 있어서 괜히 눈치 보이고, 저희 식당 간판에 한국인 직영 식당이라는 멘트가 써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도시에서 한국인이 희귀하니까 좀 어필, 마케팅용으로 해놓은 건데 그게 좀 많이 먹혔었는데 슬슬쩍 내렸지. 왜냐면은 어느 나라를 가도 어느 도시를 가도 별의별 이상한 놈들이 있기 마련이니까. 심지어 인터넷에서 봤던 안 좋은 사례도 있었고, 뭐 옛날에 혐일 그 야오이다와 사건 있을 때도 괜히 일본차 때려 부수고 뭐하고 했던 그런 상황들을 확실히 제가 직접 보고 겪었기 때문에 일단 한국인 경영 그 문구를 이제 내리면서까지 그런 조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심했던 거는 때마침 저는 사드 한창일 때 한국을
가게 되는 시기였는데 우리 동업하는 형이 한번 불려갔잖아. 이제 중국 공안에서 한번 조사가 나온 거죠. 왜 한국인이 소도시에서 식당을 하고 있느냐, 왜 일을 하느냐,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조사 나와가지고 결국은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그때 충칭에 있었는데 직접 이제 거기까지 가서 공안을 찾아가서 막 이제 얘기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떤 조사실 같은 데서 불려가서 막 신문 조사? 그냥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론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불려가서 결국에는 신문조사, 뭐 대질조사 같은 거 좀 오랜 시간 동안 하고 다 풀려났다고 하는데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사드를 겪으면서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사드가 지나고 그래서 또 시간이 흘러서 차츰차츰 회복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잘 나갔을 때 매출이 어느 정도 됐었어? 그 당시 런민비로 최고 매출은 40만 위안까지 찌었거든. 그러면은 지금 환율로는 8천만 원인데 뭐 그 당시 환율로는 8천만 원 정도는 안 되는 거죠. 테이블 수가 23장이었으니까 맞네. 엄청나게 줄 서고 그래도 잘 됐지. 잘 나갔었네. 아니 그리고 너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했었잖아. 그래서 그게 잘 돼가지고 오픈하고 1년 반? 2년쯤 됐을 때나 역시나 같은 전략으로 다른 소도시를 진출했잖아. 직영점으로 한 3개까지 운영을 했는데 아 3개나 있었어? 3개에 8천만 원이면은 아니야 그건 최고고 그건 최고고 다른 매장은 그렇게까지 안 나왔고 그냥 조금 잘 되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3개까지 운영하고 이제 잘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 빌어먹을 놈의 이제 코로나를 만났잖아. 코로나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죠. 이 요식업은 월세를 고정적으로 내잖아요. 월세를 내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 힘들었죠. 결국에는 문을 닫고 장기 휴업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3개 다? 그치. 아니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제가 코로나 때 성주는 그때 한국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충칭에서 이제 본가에서 코로나를 그냥 생으로 다 풀로 보낸 사람입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진짜 개 무서웠어요. 진짜 아파트 단지를 봉쇄를 하고 못 나가게 하고 유일한 창구 수단 내가 중국 도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통해서 이제 중국 내부 사정을 보는데 뭐 장난 아니야. 아비규환이야. 마트에 막 살 게 없어. 식자재가 없어요. 뭐 살 게 없어.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어플로 단체로 같이 뭐 식자재를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나가서 아파트 단지에서 딱 가지러 들어오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했어요. 그때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랬는데 또 한편 드는 생각 그때 유튜브를 했었어야 돼. 그때 유튜브로 트래픽에 다 몰려가지고 조회수가 빵빵 터지더라고요. 나도 재밌게 봤는데 그때 내가 했었어야 돼. 난 그때도 유튜브 안 했어. 나 일하고 있었어. 나는 그때 이제 유튜브를 이제 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는데 코로나 통해서 구독자 늘린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이 지옥의 코로나 시간을 지내다가 살짝 한번 풀렸단 말이지. 어쩔 수 없이 중국도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보복 심리라고 하죠. 무지하게 돈을 썼어요. 우리 식당도 그래서 또 그거에 좀 혜택을 받았지. 이 사람들이 뭐지? 우린 변한 게 없는데 막 돈 쓰니까 또 매출이 막 올라와. 기분이 좋아. 이런 식으로. 또 어째. 또 봉쇄 당하더라. 얼마 안 되고서 또 봉쇄를 당해요. 와,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개방, 봉쇄, 개방, 봉쇄, 또 어디 아파트인지 개방했다가 또 누구 생기면 또 봉쇄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가 이 요식업이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오픈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월세는 나가긴 했잖아. 월세는 나갔는데 이 대형 상가들 위주로는 감면을 많이 해줬지. 뭐 3분의 1을 감면해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막 해줬는데 뭐 그런 거는 나쁘지 않았지. 크게 나가는 돈은 없었네. 나간 돈은 없지. 그 대신에 돈을 못 버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들어야 됐던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그 기본적인 비용이 있겠지. 계속 이제 이게 마이너스 그리고 내가 사실 그 전에 뭐 장사가 잘 됐다고 했지만 뭐 레버리지 땡기기도 했고 오픈도 하고 뭐 하고 하니까 사실 막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돈이 모인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어쨌거나 자영업자니까 투자가 선투자가 들어가니까 그지. 그걸 메꿔야 되는데 계속해서 운영을 해줘야 되는 건데 뭐 계약 기간은 줄어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었지. 그러면 잠깐 궁금한 게 선투자가 얼마였어? 첫 번째 가게 했을 때 투자금이 얼마였어? 완전 싸게 하긴 했는데
그 당시 인민폐로 한 80만 위안 들었던 것 같은데. 가게 하나 였는데 70만 위안 들었던 것 같아. 그걸 엠빵 한 거네. 그지? 너는 한 거의 한 2, 30만 원 낸 거네. 내가 거기서 50%를 냈지.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뭐 얘기했던 게 있으니까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된 건데 인생 걸었구나. 인생 아무튼 큰 돈을 했었구나. 그 나이 때 도박하긴 했지.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 힘들어서 고깃집들이 막 안 좋아지는 거야. 오픈을 해도 보복 심리가 끝난 시점에서 코로나가 있다 없다 하니까 사람들도 이제 주춤하고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도 외식도 많이 안 하고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었는데 빌어먹을 게다가 그때 저가 형식의 고기 뷔페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이제 소비자들을 다 휩쓸어서 내가 코로나 플러스 이것까지 해서 더 안 좋아졌지.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한국 식당 딱 주문식의 그런 거니까 이게 대처가 빠르지도 못했고 우리도 지금 내고 있는 월세도 있으니까 구조를 바꾸기도 그렇고 투자를 또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이 빠르게 대응을 못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침체기를 좀 겪다가 또 이제 코로나가 또다시 개방돼가지고 한창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돈 벌려고 가게도 오픈하고 막 활성화가 되는 시점이 또 왔습니다. 그때 나한테 이제 그게 있었던 거야. 천천을 만나는 여기 나오는 일인데 허거인데 허거에 꼬치로 해서 먹는 그런 샤브샤브입니다. 당시 되게 잘 나가던 프랜차이즈가 있어가지고 투자 기회가 있어서 여러 명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얼마 투자했는데? 400만 원 했던 것 같아. 400만 원이야? 다 같이. 와 미쳤네. 400만 원이면 8억입니다. 지금 시세로 8억입니다. 찬찬쯤이었는데 8억을 태워? 아이씨. 그래서 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깃집이면 내가 잘 아는 분야니까 이게 뭐고 저게 뭐고 막 해야겠는데 내가 잘 모르는 분야고 같은 동업자들도 잘 몰라. 전문가가 아니었구나. 그지? 한국 사람이라고 다 고깃집 운영 잘하나? 아니잖아. 그래서 중국인도 있었지만 같은 파트를 나눠서 막 했는데 결과적으로 마진이 안 남는 거야. 이상해. 매출은 좋은데 마진이 안 남아.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잖아. 근데 그게 오프 한두 달쯤, 2달쯤 막 이럴 시기였는데 코로나가 또 터졌어. 8억을 태웠는데 코로나가 또 터졌어? 아니 코로나가 또 터졌습니다. 그래서 와 다 봉쇄. 봉쇄. 심지어 그 당시 여름이 굉장히 더워가지고 전기 제한이 들어갔어. 상가에서 쓰는 전기들이 예를 들어서 8시면 못 쓰는 거야. 문을 다 닫아야 돼. 이 더위가 너무 심하니까 전기를 아껴야 되니까. 근데 일반 먼미엔들은 이제 전기를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 딱 컨트롤할 수 있는 큰 기관들한테만 이렇게 뭐가 지시가 내려왔겠지. 코로나 플러스 뭐 쓱 열면은 또 전기 제한. 개더운데 에어컨도 못 틀어. 뭐 이게 악순환. 지금 이게 뭔가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뭐가 안 맞는 거야. 그리고 그 촨촨 먼미엔이 월세가 4만 위안이야. 800만 원이었어? 엄청 컸나 보네. 컸지. 근데 더 최악은 상가 소유의 먼맨이 아니라 개인의 먼맨이라서 코로나 혜택도 못 받았어. 그냥 달달이 그냥 800만 원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눈물 나더라. 아무튼 그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계속 이제 겹겹이 갱신 중이었지. 그러면서 이제 슬슬 또 이게 하락의 길로 걸었지.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어. 점점. 아니 발버둥 칠수록 이게 뭐가 안 돼. 알고 보니까 삼재였어.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그래서 여기 앉아와서 결국에는 버티다가 문을 닫게 됐는데 이제 그때 내 수중에 남았던 거는 가장 먼저 오픈했던 고깃집 하나. 그래서 그나마 거기는 수익이 되니까 딱 한 지점 남아서 하다가 작년이지 그게 벌써 나는 이제 새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시기에 온 것 같아서 이제 우리 동업하는 형이랑 얘기를 잘 풀어서 전 나와가지고 이제 충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같이 저랑 상황이 비슷한 성주랑 같이 일단 유튜브라도 해보자. 우리 지금 당장에 뭐 뭔가 투자를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직업을 찾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녹록치 않으니 일단은 유튜브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거의 9년, 10년 동안 했던
요식업 사업을 이제 마무리하고 충칭 본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하는 것도 하는 건데 다른 일거리를 찾아보려고도 뭐 생각해서 한국을 가볼까도 생각했는데 거의 9년에서 10년을 기러기 아빠를 했으니까 이제 집에 왔는데 그동안 서먹했던 우리 애들 사이가 되게 소원해져가지고 어색하고 또 심지어 저희 와이프랑도 굉장히 갈등이 많았거든요. 그치, 그 사업이 그렇게 안 되는데. 아니 사업도 사업인데 그 기간 동안 애를 낳고 애가 아직 만 1살이 되기도 전에 내가 이제 다른 집. 외지로 가서 기러기 아빠 생활해서 거의 9년 1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온 건데 물론 중간에 돌아올 때는 뭐 이틀 뭐 길게는 일주일 뭐 이런 식으로 쉬러 왔지만 그 기간 동안 와이프도 불만이 있을 거고 난 그 사이에 또 애들이랑도 사이가 좀 소원해지고 거리감이 느껴지고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와이프랑 많이 상의해봤는데 한국 가는 것보다 일단은 그래도 같이 지내면서 뭔가 더 알아보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와이프가 말을 해줬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달더라고요. 왜 우리 애들은 한국어를 못하냐. 제가 집에 없었구나. 그치 기러기 아빠를 9년 10년을 하니까 와봤자 며칠 안 쉬고 가니까 애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칠 환경이 못됐어요. 그러니까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현실적으로 좀 상황이 녹록치 않았지. 그게 너무 아쉬웠어. 그래서 지금 이제 돌아와가지고 와이프랑도 잘 돼보려고 노력 많이 했고 애들이랑도 많이 시간 일부러 많이 지내면서 더 친해지려고 하면서 막 그런 시간 겪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한테도 말했지만 와이프랑 내가 지금 신혼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한 적 있잖아. 사실 그게 진짜 진심이었는데 와이프도 이제 다시 예전처럼 마음 열어가지고 다시 잘 지내고 애들도 마음 열어가지고 같이 잘 지내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 와이프한테 너무 고맙지. 그 기간을 다 버텨줬고 받아줬잖아. 나가! 이게 아니라 받아줬잖아. 너무 고맙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장인 장모도 내가 막 어려움도 겪었고 뭐 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이제 지원도 많이 해주셨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부분이 많았지. 막말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사업한다고 저희 외지를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결국에는 이거저거 다 안 돼가지고 돌아온 거잖아. 그치. 근데 결국 다시 또 받아줬다는 거잖아. 그치. 보살이네 보살. 부처님이네 부처님. 그래서 평생 감사히 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 열심히 해야겠네 앞으로. 아무튼 뭐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막 썼는데 걱정도 많았지만 뭐 애들이랑 다시 좀 관계가 호전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애들이랑 또 우리 가족이랑 잘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진짜 중간에 이혼할 뻔도 많았고 위기가 많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도 잘 되고 또 다른 뭔가 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참 잘 풀려서 좀 승승장구하고 싶고 또 최종적으로는 저희 가족들 뭐 성주도 포함해서 다 같이 해피하게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나는 너가 늘 나한테 말했잖아. 이거 썰 풀어야 된다. 근데 사실 저로 인해서 이 컨텐츠가 계속 미뤄졌던 거거든요.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좀 프라이버시 같은 것도 있고 뭐 사람들한테 공개하기에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고 그래봤자 뭐 실패한? 그다지 긍정적인 이야기는 아니니까 좀 공개하기가 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용기가 부족해서 계속 미뤄왔는데 제가 충칭에서 아직까지 있는 이유가 가족이랑 같이 지내고 싶어서 이렇게 있는 거고 이렇게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색하네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한국어를 잘해서 한국어로 소통하는 게 구독자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저조차도 가장 큰 1순위의 소망이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제 돌아왔으니까 한국어 계속 이제 알려주고 하고 있는 과정인데 유튜브를 떠나서 저조차 이제 같이 소통하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가르쳐서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고 한번 애들 한국어 한번 잘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뭐 제 얘기는 뭐 대략 이렇고 사실 그때도 재밌어. 나는 기대가 돼. 나도 몰라 네가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일단은 제 이제 있었던 일을 풀려면은 전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전처 가지고 우려먹냐는 그런 분이 계시긴 한데